모즈타바 57살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모즈타바라는 말은 선택받은 자, 종교적 색채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인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정예 군사 조직이 반틈은 정치 조직이면서 동시에 군사 조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혁명 수비대라는 조직입니다.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 인원이 약 20만 명쯤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완전히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충성맹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팔레비 왕조가 끝난 다음에 1979년 호메이니가 그 이슬람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세 번째 최고 지도자입니다. 첫 번째는 호메이니가 1979년에서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냥 자연사해서 죽었습니다. 호메이니는. 그리고 이제 1989년부터 그때 알리 하메네이가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로 엊그제까지 이란을 통치해 왔던 겁니다. 매우 긴 세월 동안 이란 최고 지도자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제 엊그제 최고 지도자에 오른 그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세 번째 종교적 신정국가인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앞선 발언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쪽에 트럼프 대통령, 이쪽에 바로 모즈타바 하메네이 두 사진을 딱 맞세워서 실어놓은 다음에 타협이 없는 두 남자, 전쟁 불길이 커진다,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 지면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보고 역시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그런 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획성 일면 톱을 만든 셈인데, 트럼프하고 하메네이와 트럼프, 모즈타바 이 하메네이인데, 두 사람이 지금 강대강으로 맞부딪혀 있는데, 글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이란 내부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 호메이니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을 때 세습 왕조를 끝장내겠다, 타파하겠다라는 명분으로 혁명을 일으켰던 겁니다. 팔레비 왕조를 끝장내겠다. 그런데 바로 세습 왕조를 끝장내기 위한 이슬람 혁명 정부인 지금의 이란이 갑자기 알리 하메네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렇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자가모순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주 재빠르게 모즈타바를 새 지도자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바로 새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제2차 참수작전을 결행할 것인지 그 가능성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한 찰떡 공조 속에 대이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갑자기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서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을 중심으로 한 석유 저장시설 30곳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테헤란 상공이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으면서 기름비가 내리고 있다. 비하고
기름하고가 섞여서 기름비가 내리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거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넘어간 것 같다. 물론 이스라엘이 사전에 석유 시설을 폭격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30곳이 넘는 곳을 폭격할 줄은 몰랐다.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이 이런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러한 행동이 국제 유가를 자극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란 내부, 이란 국민들의 여론을 반미 성향 쪽으로 자극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란 국민들이 반미 성향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에 있는 테헤란 주변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을 집중 폭격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그 미국 특사들이 급히 이스라엘로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해서 인도양 쪽에서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에서 하얀 부분이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하르그라는 이란 섬이 있습니다. 하르그 섬입니다.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뭐 가로 세로 가면 한 10km 정도 되는 그 정도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이란에게는 너무 중요한 섬입니다. 이란의 원유, 그 다음에 이란의 석유 제품이 이 하르그 섬을 통해서 90%가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하르그 섬을 폭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기를 말합니다. 저 하르그 섬을 폭격을 하게 되면은 이란 경제가 그날부로 올스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경제가 그날부로 올스톱하게 되면 이란 국민들에게 바로 즉각적인 이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는 있습니다만 저 하르그 섬을 폭격하게 될 경우에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가서 저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것 아니냐. 어제 말씀드린 미국 제82 공수사단이 갑자기 훈련을 중단하고 실전 투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보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저 하르그 섬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기름값이 계속 들썩이게 될 경우에 오늘은 이제 국제 유가가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30-40달러가 오르내린단 말입니까? 예전의 오일 쇼크에는 이제 비할 수 없이 그 폭이 훨씬 넓어진 이 국제 유가의 등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겠다. 뭐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최고 가격제.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전략 비축유 이것을 방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바 호르무스 해협을 우리가 곧 장악할 수도 있어 라는 발언에 영향받은 바도 있지만 동시에 G7 국가들이 전략 비축유를 한꺼번에 방출하겠다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전략 비축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요, 전략 비축유가 211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안보적 차원에서 비공개로 묶여 있습니다만, 이제 현재 공개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1억 9,500만 배럴쯤 됩니다. 1억 배럴은 정부 비축유가 되겠고요. 9,500만 배럴은 민간 비축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테마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